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딱 60이 된 정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가까운 친척에게 소개를 받아서 25살 때 결혼했어요. 제가 전문대를 다녔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취직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꼭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일을 다니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취직한 회사를 얼마 전 정년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다닌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복리 시스템이 당시치고는 잘 갖춰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성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생리대 같은 여성 용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라 여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로 회사에 많았는데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많아서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좋은 회사였어요. 당시 25살이던 저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넘쳤고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일에 몰두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여자는 일보다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또 여직원이 많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연애할 것 같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자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 이상한 남자 데려오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누군가 좋은 사람은 없는지 여기저기에 제 혼담을 부탁하고 다니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자유연애도 많이 하고 술자리에서도 가볍게 만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남자와 여자의 연애가 폐쇄적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중매 결혼도 많고 부모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과 가까이 살던 친척 아주머니가 저랑 딱 맞는 남자를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진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사진도 보여주었고요. 첫인상은 상당히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키도 크다고 해서 저도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 그냥 키가 크고 나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남편 쪽이랑 이야기도 잘 진행되었고 결국 저는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일을 계속해서 2 아이를 낳아 타가소에 맡기면서 육아와 일을 동시에 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아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남편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당시에는 남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2 사람을 합친 수입으로 그럭저럭 남들과 같은 생활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딱히 취미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옛날 남자들이 그렇듯 말수도 적고 필요한 말만 하는 재미없는 사람이죠. 결혼하고 애들을 2이나 키우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쉬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대신 가족끼리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 등에도 갔습니다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차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남편이랑 마트 가서 쇼핑을 같이 하는 정도만 했어요. 가끔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동료들과 하룻밤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주말에 제가 없으면 집에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이제 아빠랑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말 수 없고 재미없는 남편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놈의 재미없는 남편은 주변에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 꽤 심심한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같은데 자꾸 주말에 제가 나가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누구 만나는지 자꾸 물어보고 하루 자고 온다고 하면 꼭 의심부터 합니다. 자기랑 같이 주말에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놀아줄 생각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여태까지 잘 맞춰주면서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은 제 맘대로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자꾸 놀아달라고 떼를 써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외모가 제 취향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점차 지나서 살이 찌고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남편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운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머리 빠지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어요. 저도 물론 나이 들어서 외모가 바뀌었지만 저 나름 관리를 잘 해왔어요. 나이는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도 남편과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으로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관리를 잘 해왔기도 했고요. 남편은 항상 옷도 신경 안 쓰고 몸매도 별로라서 배가 나오고 댄디하게 보였던 과거는 모습조차 없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이 싫은 이유는 그저 외모 때문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남편의 외모가 더 미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미운 점은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벌어왔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혼자 아둥바둥 회사 갔다가 애들 2명 챙기고 집안일까지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젊었을 때가 좋았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갈 수 없을 때도 남편은 애들을 봐주기 위해 연차를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저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미뤄왔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식사 준비를 하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조차 제가 외출할 때는 알아서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 당연한 권리처럼 밥상 차리고 나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싫었던 것은 남편의 성욕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욕이 세거나 약하거나 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원하는 때에 그걸 맞춰줘야 한다고 믿었죠. 관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남편의 말에 따랐어요. 뒤돌라고 하면 돌고 옆으로 가라면 가고 여기에 입을 대라고 하면 대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도 없고 아팠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어떤 자세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제 목표는 그저 빨리 끝내는 거였어요. 일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자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 너무 적었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었어요. 빨리 끝내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제일 빨랐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런 수동적인 잠자리가 더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매춘부 같이 시키는 것을 수행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순종적인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성욕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게 했고 그게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족을 할 때까지 저를 매춘부 같이 다루면서 잠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런 점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너무 비참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빨리 끝나는 게 더 좋았거든요.
빨리 끝내고 일단 나부터 쉬자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잠자리를 했고 40대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져야 했어요. 40대 이후 저도 회사에서 20년 차가 넘어가면서 팀장 자리에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힘들게 야근하고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챙겼어요. 하루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남편은 항상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누나가 2명 있는 장남이었기에 저희가 시부모님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누나들은 평소에는 시부모님 뵈러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딱 아프고 간병 필요해지면서 발길을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시누이들 입장에서는 맏며느리가 간병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신우들 모두 집안일만 하는 가정주부였고 저는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정을 좀 봐서라도 도와줬으면 했는데 일절 그런 도움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커서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이제 좀 내 삶이 나아지나 했는데 여지없이 제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유가 조금 생기려고 하니까 이제는 시부모님의 간병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껏 10년 가까이 시부모님들을 챙기고 있어요. 퇴근길에 먼저 슈퍼에 가서 그 길로 시부모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세탁도 청소도 평일 내내 모아놓으시면 주말에 가서 한꺼번에 해드리고 오고요. 남편은 그동안에도 집에서 계속 쉬다가 제가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덮치곤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 성욕을 풀겠다고 고생하고 온 저에게 욕정을 푸는 거잖아요. 정말 짐승 새끼 이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남편이 만지는 것이 싫고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남편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분간은 관계를 못할 것 같다고 괜찮아질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조금 이해한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선물 상자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깜짝 선물이라면서 리본을 건 상자를 꺼내온 거죠. 상자의 크기 때문에 화장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왠지 기뻤습니다. 남편이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없이 기념일을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기념일도 아닌 그냥 평범한 날에 깜짝 선물이라니 정말 기뻤습니다.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해서 뛰는 가슴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윤활제가 들어있었어요. 남편 새끼는 도대체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선물을 사왔을까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게 눈에 안 보일까요? 그저 자기 성욕이나 빨리 풀고 싶어서 이 윤활제를 사온 거잖아요. 할 말을 잃은 저에게 남편은 시무룩한 얼굴로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러브젤만 사용하면 예전처럼 다시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올려 치고 싶었어요. 잔뜩이나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선물이 러브젤이라니.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이런 거 쓰고 싶지 않고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따로 자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랑 한동안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있던 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말도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은퇴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년 후 다시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적은 연봉으로 5년간 다닐 수 있긴 하지만 자기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제는 남은 여생을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부부들끼리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또 남편에게 봉사하며 산다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이랑 단 둘이 있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저와 마음 맞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또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선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봉사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남편과 시댁, 자식들을 위해 그동안 고생만 해왔는데 은퇴하고는 저 스스로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저와의 여생을 생각하고 있다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을 선택했습니다. 60세에 정년을 하고 이후 5년간 적은 연봉으로 더 다닐 수 있는 계약을 따냈어요. 남편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제 강력한 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서 제 고용으로 65세까지는 일하도록 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지만 제가 제 고용을 진행한 것을 마지못해 납득했기 때문에 또 밤마다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잠자리 횟수가 많이 줄어서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를 아직 사랑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 잠자리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안에 연달아 시부모님은 타계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도 다 출가했으니 이제 진짜 제 자유의 시간이 온 것 같았죠.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지만 아침만 차려주고 저는 회사에 출근했으니까 그 이후 시간은 조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만족스러운 시간도 고통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 정년을 기념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정년 퇴임식을 하더라도 일주일 뒤 다시 재출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장롱에서 영수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정장을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명품 펜던트의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내 정년 축하로 깜짝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속으로 놀랐어요. 되게 두근두근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선물다운 선물을 남편에게 받은 적이 없었고 있다 했어도 이전에 러브젤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정년 퇴임식에 멋지게 선물을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거든요. 사실 제가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수고를 조금은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일은 직장에서 꽃을 받고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 저는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맛있기로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 케이크를 사서 상자에 채워주고 있는데 문득 안쪽 카페 공간을 보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고생 정도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케이크를 받자 가게를 나왔습니다. 더럽고 불쾌한 기분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 새끼가 빈손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껴안고는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면서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면서 주말에 선물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물 달라는 반응을 할지 전혀 예상 못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사실 영수증을 받다고 숨기지 말고 명품 펜턴트를 달라고 했죠. 남편 표정을 보니까 핏기가 없어지고 퍼렇게 얼굴이 질리더라고요. 방으로 남편을 끌고 들어가서 영수증도 받고 아까 여고생도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젊은 여자와 그 시간이 왜 같이 있었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절대 불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낮에 시간이 많아서 인터넷 방송을 자주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팬이고 가끔 후원을 하고 있다고요. 후원을 자주 하다 보니 친해졌고 우리 동네에 놀러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팬심으로 준비했고 하필 그게 오늘이었다고요. 해당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남편의 결제 내역은 엄청난 돈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여성들에게 후원한 거죠. 저한테는 뭐 하나 살 때도 그렇게 핀잔을 주더니 자기 혼자 돈을 몰래 모아놓고 젊은 여자들 후원이나 하고 있던 거예요. 팬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더러운 속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어떻게든 돈으로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창피하고 더러운 짓을 남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선물 한 번 안 하던 놈이 젊은 여자의 선물을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뒤집어지더라고요. 남편이 후원하고 있던 젊은 여자들은 저희 딸 아이보다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 더러운 입에서는 절대로 여자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변명하긴 했지만 살인을 안 했다고 범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살인 미수에 그친 것뿐이지 이것도 불륜은 아니지만 불륜 미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가 끔찍하게도 자기 딸보다 어린 아이들이라니. 내가 어떻게 저런 미친놈과 30년을 살을 맞대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치가 떨려서 잠이 안 옵니다. 겨우 20살이 넘은 어린 아이들에게 명품 선물을 하면서 꼬시고 있던 거잖아요. 그것도 올해 60이 넘은 늙은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징그러운 변태가 우리 남편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방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 들려고 누워있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대요.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나가라고 했어요. 조금은 강제로 제 몸을 더듬으려고 해서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깽판을 치니까 남편이 조금 진정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아내는 남편과 잠자리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다른 여자와 하는 게 불륜인데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30년간의 제 결혼 생활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저 남편의 성욕 배출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자기
자기 부모를 봉양할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말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아빠에게 물어보라며 남편을 노려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뱀의 눈총을 받은 개구리처럼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젊은 여자와 놀아났다는 것을 폭로할까봐 무서워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로 조금 옥신각신했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불쌍해하는 것 같고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등의 일로 노후에 불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남편을 떠난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 정말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남편 보란 듯이 잘 살고 싶거든요. 저 잘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나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